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과학 터치 도입 강연을 맡게 된 대구국제고등학교 교사 김재훈입니다. 오늘 제가 맡게 된 주제는 편광 선글라스의 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입 강연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편광 선글라스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빛의 성질에서 파동의 특징은 어떠하고 전자기파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편광 현상, 편광 선글라스를 알아보는 거니까 이제 편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분 분해, 편광 실험, 편광 선글라스 원리를 통해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동의 특징, 물리학에서는 입자와 파동을 이렇게 나누어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데요. 파동의 특징으로는 그 파동의 종류에 보시면은 맨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파도, 수면파 또는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파, 음파 또는 용수철이 이렇게 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 자체가 이동한다기보다는 물질이 흔들릴 수 있도록 이런 파장이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 입에서 다른 사람의 귀로 공기 분자가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진동이 이렇게 전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자와 파동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하죠. 장애물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입자, 공이 벽에 부딪히게 되면은 당연히 공은 벽을 맞고 튕겨 나가는 게 맞는데 입자가 아닌 파동은 튕겨 나가는 파동도 있지만 이렇게 벽에 흡수되는 파동도 있고요. 이 벽을 뚫고 나가는 파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투과라고 하는데 이따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물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런 검은 막대기가 있다고 치죠. 이 입자라고 봤을 때 얘가 물질이라고 본다면 이 물질을 수평 방향으로 나누고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 빨간 화살표 더하기 초록 화살표는 검은 화살표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입자 같은 경우는 얘랑 다 다른 건데 파동에서는 이 검은 화살표를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누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동과 입자의 가장 큰 차이점. 투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방이 막힌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더라도 제 음파의 진동이 그 벽을 뚫고 밖에 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 현상을 파동의 투과라고 하고요. 근데 입자 같은 경우는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제가 공을 아무리 바깥으로 던지려고 해도 반드시 벽에 맞고 다시 튕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는 장애물을 만나면 통과할 수 없지만 파동은 장애물에 부딪히더라도 통과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현상으로는 이런 입자들이 진행하는 곳에 이런 통로가 3개 있다고 치면은 입자는 반드시 이 통로로만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 지나간 방향으로 일자로 쭉 진행할 거고요. 하지만 이와 달리 파동은 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수면파가 이렇게 오다가 이 좁은 통로를 지나면은 그냥 일렬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퍼지면서 진행하는 파동만의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파동 얘기를 했냐? 이 빛이 결국 파동이기 때문인데요. 빛은 여기 보시면은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과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헤엄치듯이 파도처럼 이렇게 오는 것이 빛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오는 것을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기파 얘기는 왜 하냐? 우리가 AM 라디오 들을 때 전파 또는 엑스레이 촬영할 때 X선 그리고 방사능에서 나오는 감마선 이런 것들 다 전자기파의 종류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가시광선은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전자기파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니까 파동의 성질을 지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입자와 파동의 큰 차이점. 예를 들어 이런 빛은 아까 이게 진동하는 거라고 했는데 한쪽으로만 진동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살짝 옆으로 기울어서 진동하는 놈, 뭐 다 기울어져서 진동하는 놈, 이런 그 모든 전자기파들이 모인 것들이 빛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 진동하는 빛을 1900년대에 여러분들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유명한 폴라로이드 회사에서 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게끔 만들어주는 편광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입자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빛 파장 중에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분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빛 파동 중에서 얘를 성분 분해하면은 수평축, 수직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수직축 하나, 수평축 하나. 그러면 그 중에서 수직한 축은 여기를 계속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얘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이 파장에서도 수직한 방면은 요만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들 통과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직한 편광판을 겹치게 되면은 여기 모든 성분은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이 반반 나뉘기 때문에 편광판을 지나게 되면 처음 빛의 세기에서 50% 줄어든 채로 지나가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편광판을 수직한 편광판 하나, 수평한 편광판 하나, 즉 이렇게 90도씩 꺾어 놓으면은 50% 통과한 빛이 다시 50% 감소돼야 되니까 이게 완전히 어두워지게 됩니다. 둘을 합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요. 사실 빛은 거의 통과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편광의 원리인데 편광 실험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편광 선글라스의 원리를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노트북 좀 밀고, 네, 노트북 밀고, 좀 이쪽으로 이동하고, 진행할까요? 네. 여기 두 가지 편광판이 있는데요. 지금 제 모습이 편광판 하나만 오면은 살짝 어두워지죠. 어두워지지만 제 모습이 다 보일 겁니다. 빛의 세기가 한 50% 줄어든 채로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270도 두 편광판을 270도 지금 이렇게 같은 각도로 겹치게 되면은 여전히 제 얼굴은 보이죠. 그런데 편광판 하나를 이렇게 90도로 꺾으면은 점점 제가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꺾어버리면 이제 빛이 통과하지 않거든요. 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수직한 성분과 수평한 성분이 모두 차단되는 거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나를 다시 치우게 되면은 다시 원래 밝기보다 50% 어두워진 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이용하는 예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방탈출 카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비밀번호 힌트를 주고요. 비밀번호 힌트를 주고 편광 선글라스, 그러니까 이게 편광 필름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광 필름으로 만들어진 선글라스를 딱 쓰고 이 비밀번호를 보면은 방을 탈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을 때 편광 선글라스가 수직한 방향으로 편광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딱 하면은 비밀번호가 보이나요? 네, 비밀번호 486 보이죠? 요즘에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 그 인기 차트에 올라와가지고 이게 사건의 지평선도 물리학 용어인데 그건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강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리게 되면은 얘와 평행한 편광 필름은 50% 줄어든 채로 여전히 보이지만 평행하지 않고 수직한 편광 필름과 겹쳐진 부분은 완전히 검게 되어서 안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탈출 게임 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이럴 거고요. 네. 네, 이어서 그러면 오늘 이 평광판을 통해서 빛이 어떻게 평광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럼 평광 선글라스의 원리는 뭐냐면 빛을 평광시키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평광 필름을 지나가게 되면 빛이 편광되고요. 또는 여기 보시면 우리 수면에 반사되는 빛들은 이런 모든 방향의 전자기파가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수면과 평행한 방향으로만 편광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낚시를 하는데 요 수면에 비치는 햇빛 때문에 눈이 너무 부실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만약에 without polarized 평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빛이 많이 비친단 말이에요. 수면에 비친 빛이라든지 지면에 비친 빛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눈이 부시게 되는데, 근데 여기 수면이나 지면에서 반사된 빛들은 다 한쪽 방향으로 편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방향으로 섞인 빛들이 들어왔을 때 반사된 빛들은 주로 이쪽으로 많이 편광되어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런 평광 필름을 딱 깔면은 얘가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평광 선글라스를 딱 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눈이 부신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물론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워지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 눈 부신 부분들이 대부분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광 선글라스가 조금 비싸요. 근데 만약에 평광 선글라스가 아니고 일반 선글라스를 쓰면 어떻게 되냐? 이 평광 선글라스는 수면이나 지면에서 반사된 빛들을 다 차단해 주는데 일반 선글라스는 모든 빛을 다 어둡게 해주기 때문에 눈이 부신 채로 그냥 전체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눈 부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눈 부신 부분이든 안 부신 부분이든 전부 다 어두워지는 게 일반 선글라스고요. 평광 선글라스는 이 지면이나 수면에 반사되는 부분들만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빛의 성질, 파동의 성질부터 해가지고 평광의 원리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생활 속에서 평광 선글라스가 왜 비싼지, 어떤 원리로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도입 강연에서 다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 다양한 과학 지식을 많이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구국제고 교사 김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